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야? 야, 좋겠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7시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성이라고 합니다. 그저께도 했고요. 오늘도 하는데 그저께보다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이 아버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여기 오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학 입시 설명회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답은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어머니들 듣고 싶은 얘기랑 다르게 알고 있는 답을 확인시켜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이사를 갑니다. 지금 이제 어느 고등학교 보낼지가 제일 큰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제 강남구를 보낼까요? 저 먼 지방을 보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사 가는 상황이면 이사를 강남구로 갈까요? 저 먼 지방으로 갈까요? 그럼 강남구는 대신 내신 따기는 힘들대요. 대신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지방 내려가면 애들 뭐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내신 따기는 쉽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보낼까요? 강남구로 보낼까요? 지방으로 보낼까요? 성향에 따라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무조건 그냥 강남구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운 데 가서 성과물을 만들어서 경쟁해서 이겨냈을 때 얻어가는 게 더 큰 거고 더 가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낮추면 사람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래도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는 상태. 그럼 대학 입장에서 대학 입학처로 가볼게요. 그럼 대학 입학처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데 그럼 강남구에서 선발하겠습니까? 저번 지방에서 선발하겠습니까? 또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치면은 뭐 부모가 경제적으로 잘 밀어주는 애가 솔직히 말해서 성장 가능성도 더 크니까 뭐 잘 사는 지역 애들을 좀 뽑아갈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세뇌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낫지. 그리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 말이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 공감을 하셔가지고 사실 어느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 만드는 게 이 설명의 주 목적이긴 한데 공부를 잘한다는 거의 가치도 부모님 느끼시기엔 좀 달라요. 보통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예비 고1이면 1학기 뭐 내신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식으로 따져가지고 겁치면서 지금 뭔가를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해줘야지 뭔가 결과치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사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1등이 보통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입학할 때 1등이 나올 때 1등이 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서 또 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크게 제가 4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평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대학은 딱 여기까지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으로는 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면 여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상담하다 보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계속 추락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여기 이상의 대학을 보내는 그 관점으로만 지금 제가 대화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얘기 뭐 보내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의대나 치대는 아니더라도 의대나 약대 보통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수시라는 제도랑 정시라는 제도는 알고 계시죠? 그럼 수시로 가기가 편합니까? 정시로 가기가 편합니까? 그냥 언뜻 어머님 아시는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고 치면. 근데 이 동네 이제 실적을 보면은요, 무조건 정시가 좋습니다. 수시로 가는 데가 생각외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반대로 알고 계시거든요. 이 동네에서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신성고잖아요. 그럼 나머지 학교에서는 이것도 좀 이따 제가 확인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신성고 애들은 정시로 대학 간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사실 또 앞뒤가 틀린 얘기잖아요. 뭐 여기서 들으면 저희가 맞고 저기서 들으면 저희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획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학 공부 시킬 건데
뭐 과학학원이니까 뭐 과학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막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또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 있어요. 수학 수능에서 수학을 1등급 받기가 쉬울까요? 과학을 1등급 받기가 쉬울까요? 어머니들 생각에는 과학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명수를 말씀드리면은 수학 1등급은 이과에서 2만 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2만 명. 그럼 물리원 화학원은 1등급이 3천 명이 나왔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럼 생물지학 같은 경우 6천 명이 나왔어요. 그럼 수학 1등급 받는 학생이 과학 1등급 쉽게 나올 수 있나요? 이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반대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 아이들도 뭐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 공부한다는 개념도 이건 제가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숫자상으로는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 그리고 겨울방학 때 뭐 할지 좀 정리정돈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전국 고등학교 수준 비교하기 이렇게 써놨는데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이 이거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 구독자님 계십니까? 그 뭘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할게요. 자, 빨간색이 있고요. 저기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차이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빨간색은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들어보셨죠? 그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 저 지방에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자, 강남구,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면은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없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내신 따기 쉬운 동네는 수도권이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지방이겠습니까? 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 보니까 남영곤 소장님이 지방으로 이사 가라는 얘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3, 4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내신 올리려면 이사 가는 게 장땡이다. 머리 갈 필요도 없다. 용인만 가도 된다. 안산만 가도 된다. 시흥만 가도 된다. 거기 전교권 애들이 1.3, 4, 5 내신 나오는 아이들 저희 학원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능은 좀 거시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신은 잘 나온 친구 많거든요. 그럼 더 멀리 간다고 치면 내신 확보가 당연히 쉽죠. 대신 문제는 동화된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전국의 고등학교가 약 이게 다 따지면 한 1,70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전교 1등이 몇 명이죠? 1,700명. 그럼 2등, 3등 넘어가서 전교 10등 정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 좀 하는 학생입니까? 못하는 학생입니까? 하는 학생이죠. 그럼 그 친구들이 몇 명 있죠? 한 17,000명 정도 있구나. 근데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제가 고려대학교 수시 경쟁률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라도 전교권 애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2,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지원자가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전교권 애들이니까. 한 33,000명 지원합니다. 그 원서 쓰는 거랑 붙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교권 아이들은 어머니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아유, 또 우울해지네요. 근데 그렇게 우울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고가 당연히 많고, 영재고, 과학고, 그 다음에 뭐 자사고 이렇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자사고가 전국에 49개가 있거든요. 근데 자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이 25개가 있어요. 자사고 원래 취지는 뭐죠? 지방에 공부 잘하는 학교 좀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인데 가장 많이 만든 동네는 어디죠? 서울입니다. 서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역별 특목고 현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에 25개가 있고요. 대신 경기도에는 뭐가 많습니까? 외고랑 국제고가 많습니다. 정도까지. 자사고는 딸랑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동산고랑 외대부고. 이 정도는 아실 것 같고. 과학고는 막말 그대로 어떻게 되죠? 전국에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서울대 학교 고교 순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학교가 좋다는 얘기죠. 등수 매겨보면은. 그 좋은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정확하게 구획 정리를 해줘요. 학교 선생님이. 넌 이렇게 준비해서 대학을 가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고가 77명을 갔는데 서울과학고 총 정원이 12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수시로 몇 명 갔죠? 근데 과학고에서 정시로 이렇게 대학 간다는 얘기를 아마 올해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과학고에서도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정시로 서울대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갖다 버리고요. 예전에 이거 뭐 공개를 안 했다는 것도 있고요. 인원수가 되게 적었습니다. 그다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가 맞나요? 정시가 맞나요? 그다음 경기과학고도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갑니다. 서울대 입학하려고 하고요. 하나고등학교 예전 자료 살펴보면 이거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고등학교에서도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세화고 휴문고는 뭐가 월등히 많죠? 그렇죠. 정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얘네들은 수시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상상고 당연히 정시가 더 많고 쭉 내려보면 전국에서 일반고 중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낙생고인데 낙생고가 24명 중에서 23명이 정시입니다. 한 명이 수시고요. 숙명여고도 뭐 강남구에 있는데 정시 많이 가고요. 쭉 내면 세마고 같은 경우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문 저희 동네에서는 신성고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근데 15명 중에서 몇 명이 정시죠? 14명이 정시고 한 명이 수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 화성고 같은 경우도 정시가 월등히 많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신이 안 되는 애들은 내신을 빨리 뭐합니까? 포기합니다. 그럼 내신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신 공부를 안 한다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내신을 포기한다고 내신 공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본인이 공부하는 거 확인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대신 입시의 큰 맥락으로는 자기가 갈 수 있는 전형이 무언지 학교에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 근동 이 동네 같은 게 일반적으로 신성고 애들은 뭐 알아서 잘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포기하거든요. 요즘 추세에서는 배경고도 빨리빨리 포기합니다. 그냥. 근데 기타 나머지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점대는 열심히 해서 몇 점대 만들자. 2점대. 2점대는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몇 점대 만들자? 1점대. 그럼 나중에 막상 이제 3학년 때 원서 쓸 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 근처도 못 갑니다.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거는 뒤에 입시 결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2021학년도, 21학년도에 이 지역에서요. 서울대를 25명 갔답니다. 너무 언짢아 하지 마십시오. 2023학년도에는 참고적으로 36명 갔습니다. 이 근동의 서울대 입학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제 장담하는데 내년에는 40명 넘어갈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좀 죄송한데 재수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뒤통수, 그러니까 눈탱이 맞을 만큼 맞았거든요. 이제 속지 않고 제법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학년도 서울 고교 유형별 서울대 합격자 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대학에 입학처 있는 분들도 이런 자료들 봅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또 막연하게 서울 하면 공부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도 공부 잘하는 동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강남구는 공부 잘합니다. 몇 명이죠? 일반고가 155명입니다. 자사고가 85명이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가 56명, 그 다음에 송파구가 49명, 그 다음에 양천구가 46명, 뭐 노원구 정도까지. 근데 노원구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평촌이 좀 나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 서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송파까지 들어보셨을 거고 양천구도 교육력이 크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한 그 밑에 정도? 아니, 그 비슷한 정도 수준이 지금 안양권이라고 평촌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긍정적 신호를 보여드릴게요. 공부 되게 못하네요, 이 동네도. 못하잖아요. 아닌가요? 더 못합니다. 더 못하죠. 대신 그렇게 따져봐도 서울대 입학 정원의 약 몇 분의 몇은요? 3분의 1은 서울에서 가는 건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대신 자사고에서 가는 인원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안양 지역 한번 가볼게요. 안양 지역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동네는 그냥 분당이죠. 성남시입니다.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16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일반고에서 경기권 일반고에서 내신 2점대 아이가 성대를 합격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어디입니까? 이거 성남입니다. 참고적으로. 평촌에서 내신 2점대 아이가 서성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붙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고라고 하니까 경기권이라고 하니까 경기권에서 오직 되는 동네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원, 용인, 그 다음에 고양, 안양이 물론 36명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그럼 등수상 얘네부터 밀리는 것 같은데 인구수 한번 대비해 보면 물론 성남이 안양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인구가 많습니까? 안양 인구가 많습니까? 그럼 다시 용인 인구가 많습니까? 안양 인구가 많습니까? 용인이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 밑에 여긴 거의 다 비슷한 동네다 이렇게 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위치 안에서 봤을 때 수도권이 공부 잘한다며요. 그럼 서울의 웬만한 구랑도 경쟁할 수 있는 정도가 안양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경기권에서도 어느 정도 값은 나와요. 그럼 이 동네가 공부를 잘하는 동네입니까? 못하는 동네입니까? 제 말을 좀 잘 곰곰이 생각해 주세요. 못하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근데 입시 실적은 그지 같았단 말이에요. 2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근데 계속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뭘 준비를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시 공부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물론 아이들이 뭐 하기 때문에. 재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근데 애초에 방향성을 좀 더 잘 잡아놨으면 이거보다 실적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학교를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학생 1학년한테 하는 학생, 1학년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고3은 돌인데 니들은 특별해. 훨씬 잘해. 올해 1학년은 괜찮은 애들이 들어왔어. 그 얘기 매년 듣습니다. 그럼 그 1학년이 3학년 됐을 때는 돌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틀린 얘기한 건 아니에요. 멀쩡한 애들 들었다가 3년만 지나면 이상한 애로 바뀌어 있거든요. 3년 동안 공부 한 자를 안 시킵니다. 이 동네는. 이 공부의 기준값이 좀 다른데 내신을 잘한다고 실력이 좋은 학생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교육은 이 동네 학교에서 거의 시키지 않죠.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쉽고 간단하게 발표식 수업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유튜브 잠깐 보니까 EBS 영어 강사가 와서 발표식 수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영어는 인정하겠습니다. 요즘 애들 영어 좀 하니까요. 그럼 과학은 처음 배우는 걸 발표식 수업하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애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가 뭘 발표를 합니까? 선생님이 시간 때우려고 아주 작정하신 거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수행평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시달렸죠? 이 수행평가가 아예 실력 키우는데 뭔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맞죠? 그럼 다시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가 징글징글 많은 학교가 이 근동 대부분입니다. 그럼 수행을 날릴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있죠? 이 동네에서. 어디입니까? 신성고등학교. 신성고 애들은 수행평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아주 일부의 학생만 신경 쓰고 나머지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유리한 거죠. 그냥 본격적으로 본색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있잖아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선생님이 써야 됩니까? 학생이 써야 됩니까? 선생님이 써야죠. 원칙은. 선생님이 쓰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력을 선생님이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귀찮으시니까 누가 쓰죠? 아니 3, 4, 5등급 받는 애들이 세특만 잘 쓰면 대학 간다고 미친 듯이 세특은 지들이 막 이제 작문 능력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대학 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뻘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승질이 나긴 나는데 나중에 겪어보시면 어머님도 황당하실 거고 때로는 어떤 학부모님들도 겪다 보니까 학교 가서 한바탕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아이가 아주 큰 불이익이 있으니까 화는 내지 마시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좀 부드럽게. 근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 평촌이란 동네, 우리 동네가 위치상 공부를 아예 못하는 동네는 아닌데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건 제가 틀린 얘기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은요. 여기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많습니다. 그럼 경기권 안에서도 우리 평촌이 꽤나 괜찮은 성남 다음이 평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대학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역균형 전형을 쓰면은요, 보통 다 붙습니다, 애들이. 이 뭐 동안고에서도 평촌고에서도 양명여고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을 쓰면 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붙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한다는 건 제일 싫어하는 것부터 인원수를 뭐 하는 거죠? 정시가 늘어날 때 가장 많이 줄은 건 지역균형 전형이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반대죠. 직윤으로 온 애들이 어떻게 됐다? 대학 과정을 잘 쫓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상은 좀 많이 다른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인원수 줄어들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세특을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구라를 잘 칩니다. 구라를 치거든요. 그럼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서울대 직위 면접이라고 하는 건 잘난 놈 뽑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놈 찾는 거거든요. 탈락시키려고 하는 면접을 잘난 척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하지 마라, 그거 좀 하지 마라. 저희 학원 재원생한테는 제가 주문을 하거든요. 구라치다 걸리면 무조건 끝이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면접을 며칠 만에 봅니까? 하루 만에 보잖아요. 그럼 적당히 어느 정도 선발 인원 안에서 떨어뜨리려고 뽑는 면접인 거지 뽑으려고 하는 면접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정반대로 학교에서 주문을 하죠. 애가 정규권이면. 그냥 갖다 붙이고 그냥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해줍니다. 너무 풍성하다는 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빨리 갈게요. 제가 화요일날 2시간 20분 했거든요. 그래서 2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두 번 10분 10분 추가해가지고 속도를 조금만 붙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이 그렇게 낙후된 지역은 아니다는 것 정도.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수시 6장을 씁니다. 서울대 2177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습니까? 19,000명 지원했습니다. 그럼 수시 원서는 몇 장 쓴다고 했죠? 6장 씁니다. 그럼 서울대 쓴 녀석이 서울대만 씁니까? 연대도 쓰고 고대도 쓰죠. 고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3,000명 정도가 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공부 좀 한다. 내신이 1점대다. 뭐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최소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럼 내신이 2.3, 2.5, 3.0 고대 근처 못 간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썼는데 또 어디도 쓰죠? 이렇게 쓰죠. 그럼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어디가 늘어납니까? 여기 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강대, 성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최저가 없습니다. 그냥 서류 100입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그럼 의도는 뭐죠? 여기 떨어지면 어디 와라? 여기 와라. 그럼 충원 합격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걸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그럼 대학은 이 대학도 마찬가지고 의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생을 뽑겠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어느 목표한 학교가 있으면 거기 갈 정도 실력을 키우면 반드시 거기가 갑니다. 학생이. 근데 대부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면 된대요. 근데 그런 건 대학 입시랑 아무 상관이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많긴 많죠, 인간적으로. 그럼 다시 의대 가볼까요? 의대 원서, 의대 한 2,000명 정도 뽑거든요, 지원자는. 물론 6장이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실질적인 경쟁률은 이게 한 뭐 10,000명 정도 되겠죠, 6장이라고 치면. 의대로 쓰는 애들 의대로 보통 다 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경쟁률이 5대1 정도. 그럼 확실한 건 이런 게 하나 있죠. 붙는 애는 6개 일반적으로 다 붙습니다. 떨어진 애들은. 그게 다 떨어지는 거죠. 의대를 썼다는 거랑 붙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약대를 썼다랑 붙는 거랑, 이 뒤에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대를 썼다랑 붙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입시 요강도 중요해요. 이 동네는 약대 가기 아주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 열심히 해가지고 약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1학년, 2학년 때. 그럼 미리 얘기해 줍니다. 불가능이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붙은 애가 없다. 너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없습니다. 그냥 찾으면. 근데 없는 걸 가지고 물론 1, 2학년 때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대신 언제 얘기해 줍니까? 3학년 때 원서 쓸 때. 우리 학교에서 개교일에 이렇게 붙은 애는 없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눈탱이 다 맞다가 3학년 때 가면 와 미쳐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라가 터져가지고 재수하는 애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재수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이 학원의 최대 장점 말씀드릴게요. 이 학원의 최대 장점은 재수생, 저는 무조건 재수시킵니다. 그럼 요즘 어떤 애들이 재수를 제일 많이 합니까? 서울대 가네, 어디 가네, 연고대 가네, 얘 가시죠? 의대 가네가 한 번 더 하죠. 치대 가네가 의대 가려고 또 하는 거죠. 지방대 의대 가네가 인서울 의대 가려고 하죠. 또 대학을 붙여야지 재수하는 거지 다 떨어진 다음에 재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재수를 많이 시킨다는 게 자랑이라고 맨날 하고 다니니까 학원에 모집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재수 없다는 집, 재수가 절대 없다고 이렇게 박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좀 지나면요. 원서만 쓰면 대학 가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거보단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거기 갈 때까지는 시킨다 하면은 애들은 미리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자사고 가면 보통 이제 입학할 때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학교는 4년제 고등학교란다 얘들아 얘기를 꼭 해줍니다. 4년제 고등학교. 그래서 억울하면 4년제니까 재수하고 싶은 고등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대신 네가 진짜 3년 뼈 빠지게 열심히 해야지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이런 거죠. 1학년 때 몇 학년처럼 공부합니까? 2학년처럼. 대신 부모 여기 오신 어머님 아이들은 최소한 선행 1년은 최소한 시키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학년 때 2학년처럼, 2학년 때 3학년처럼, 3학년 때 재수생처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보내고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시키면 됩니다.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재수를 엄청 많이 시킨 애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늦게 들어갑니다. 한 4수 정도 해가지고. 그럼 그 친구가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럼 저한테 그 친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건강관리 잘해라. 야, 남보다 3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30년 더 살자. 근데 그만큼 애들이 뼈 빠지게 노력해서 대학을 간다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가고 싶으면 뭐라고요? 압축시키고 더 열심히 해라. 이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대입 실적 신선고가 제일 좋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지난주 화요일 날은 했는데요. 그거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냥 큰 틀에서만. 여기에 중복 있는 건 아시죠? 여기 N수생 있는 것도 아시죠? 그 N수생이라고 할 때는 몇 수생이죠, 이게? 재수생도 있고, 3수생도 있고, 4수생도 있고, 저희하고 신선고 출신에서 8수 해가지고 충남대대 간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 신문 보시면은 서울대 대학원에 있는데, 자연과학부 대학원에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때려치고 다시 나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신선고 N수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신선고 재학생이 몇 명이죠? 참고적으로 한 300명쯤 될 것 같습니다. 300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32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선고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기숙사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계급을 쳐놨거든요. 전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경쟁시켜 놓는 구조를요. 그럼 이제 기숙사가 한 60에서 7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신선고는 기숙사 아이들은 공부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렴풋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건 알고 계시면 이렇게 하나 더 쓸게요. 자, 이렇게 10%라고 쓸게요. 고등학교 학생이 10명 있으면 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딱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9명 공부 안 합니다. 뭐 집단에 하는 게 공부 아니고 그냥 학원 다니고 정상적으로 숙제만 해도 그냥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런 학생이 1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면 다시 우리 어른 있잖아요. 어느 분야를 가든지 간에 한 10% 정도 들어가면 경쟁력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10%쯤 되면 그래도 1%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2%도 아니고 한 10%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가는 대학이 서성한까지 무난하게 갑니다. 서성한까지. 그럼 신선고 정원이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00명입니다. 그럼 서성한 정도 이상의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한 몇 명쯤 나올 거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중복이 있습니다. 힌트를 더 드릴까요, 그럼? 대학 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군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서울대학교가 나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는 가군에 있죠? 아까 전에 수시랑 원리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대 떨어지면 우리 학교 와.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 떨어지면 우리 학교 와? 이해 가시죠? 아니면 서울대 쫄리면 차라리 우리 학교 써. 이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죠? 가나 분할에 있죠.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보면은 중앙대가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죠? 그럼 이제 중앙대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물론 가군도 있지만 다군도 있습니다. 중앙대 대기본 한 1000번 받으면 붙습니다. 뭐 그렇게 갑니다. 나중에 그 자료집 보면 제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거 여기 어설프게 쓴 애들 여기 다 붙는 거죠. 이 가십니까? 물론 한의대 쓰는 친구도 있고 뭐 의대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다음 의대는 또 어디랑 맞물리죠? 또 보통 뭐 서울대랑 비슷하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연고대 상위학과랑 보통 이렇게 맞물립니다.
그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재학생이 서성한 이상 정도 가는 학생이 한 40명, 넉넉 잡아 50명 된다는 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닐 거고 분명히 N수생이 몇 명이죠? 3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걔들이 실적이 더 좋다는 것도 당연히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명에서 10%면 30명이잖아요. 그럼 전 개인적으로 신성고등학교는 정상적인 고등학교고 괜찮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보냈으면 나쁜 고등학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성고는 다 정시로 간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배경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배경고등학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2022학년도고 2023학년도 자료는 없어서 인터넷상 떠 있는 것만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서울대 3명인데 이 한 명이 참고적으로 뭡니까? 이건 재수생입니다. 재수생도 수시 쓸 수 있습니다. 요 고대에 붙은 애 요 한 명도 참고적으로 재수생입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는 2022학년도는 전멸입니다. 재학생.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의치 약한 수를 보냈는데요. 수시, 정시 중에서 합격한 인원수는 어디가 많습니까? 수시가 많아 보이는데 합격한 아이는 그럼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정시가 더 많죠. 수시는 6장, 정시는 몇 장이죠? 3장이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보시면 성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한양대 수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한양대 수시 같은 경우는 이 동네 교과가 안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나 논술을 쓰거든요. 재수생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양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럼 최저가 없으면은 그냥 수능 안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봐도 됩니다. 수능 안 봐도 돼요. 수능 안 보고 내신 성적 좋은 애가 있으면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넣어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붙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수능 최저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대 뭐 예를 들어서 연대 논술도 수능 최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이 30 몇 살 먹은 기자가 문과 논술 봐가지고 합격했다고 유튜브 찍은 정신 나간 새끼도 있고 그래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님도 쓸 수 있다고요?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럼 이렇게 한번 보면은 물론 이때가 끔찍한 애긴 해요. 사실은. 그럼 전교 한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가 못 간다는 얘기죠. 근데 낮추면 물론 붙을 수는 있었어요. 낮추면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낮춥니까? 안 낮추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서울대, 연구대 가고 싶은 애들은 서성한 눈에도 안 들어오는 애도 많거든요. 그럼 용기 있게 그치 안 되면 재수할 거예요 했다가 다 재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 그럼 제가 서성한까지 10%를 보내면 정상적인 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해 가시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몇 명쯤이나 갈까요? 재학생들이. 끼케야 10명? 10명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제 배경고가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2022학년도고요. 2023학년도는 공개가 학교에서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퍼지는 건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은 그 정도 된다. 그리고 배경고가 내신 따기 힘들다는 건 알고 계시죠? 부흥고는 과중반입니다. 과중반. 그 다음에 배경고는 아이들한테 세 과목을 보통 선택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세 과목 선택입니까? 아니면 과중반입니까? 쉬운 학교.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 뭐 부흥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뭐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선택하죠. 여긴 의무고 여긴 선택이죠. 그러면 내신 따기 쉬우려면 뭐가 돼야 되죠? 1등급 인원수가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억지로 빵 시켜버리면 인원수 확보되죠? 그럼 100명 시켜버리면 4명 나오잖아요. 자, 선택을 했는데 특히 여학생들 싫어하는 과목이 뭐죠? 이과에서? 물리. 그럼 30명이 선택을 했어요. 또 어떤 애들이 이런 거죠, 또? 공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물리를 잘해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다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다 잘하는 애들만 있습니까, 세상에? 못하는 애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지원자가 30명이라고 칩시다. 그 1등급은 몇 명 나옵니까? 1명, 2등급은 또 1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등 하면 3등급 듭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적다는 게 내신 따기 힘들다는 건데 이해 가시죠? 근데 반대로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은고 저희 학원에서 내신 1점 빵빵인 학생이 있거든요. 2학년짜리. 내신 1점 빵빵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번에 한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냐면요. 또 두 번째,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내신 따기 힘든 이유는 내신 문제가 어려워서입니까? 쉬워서입니까? 그건 아시네요. 다행입니다. 쉬워서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특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수두룩하거든요. 부은고 같은 경우 통합과학 만점자가 이번에 30명이랍니다. 화학원 만점자가 20 몇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1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피말리는 거죠. 1점 빵빵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기말마저 쉽게 내면 본인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1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두 번째는 어렵게 냅니다. 기말은. 대신 본인이 아차 실수 한 번 하면 1점 빵빵. 어머니 1점 빵빵이랑 1.03은 차이가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1점 빵빵이면 카톨릭 의대 가능성이 있고요. 1점 빵3이면 카대 의대 100% 떨어집니다. 연대 의대 100% 떨어집니다. 1점 빵3이면 100% 떨어집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집에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살 떨리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내신을 쓰려고 치면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내신 따기가 취약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얘기는 했나요? 배경 좋은 학교라고? 그거 빨리빨리 포기해야죠. 내신 포기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실력을 갖추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동네에서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온 동네가 또 그나마 이게 배경고 아닙니까? 이게 실적이 잘 나온 실적입니다. 그럼 더 확인 사살해 드릴게요. 이 언뜻 봤을 때 이게 동안고 웃긴 학교죠. 4년제 대학 합격자 수가 몇 명입니까? 385명이라고 작년에 자랑하고 다녔던 학교입니다. 그럼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한 300명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의대 정시 한 명 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 물리학과도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로 붙었다고요? 정시로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 수시를 날렸다는 얘기죠. 수시를 왜 날렸습니까? 물리학과 가고 싶었는데. 요 앞에 두 녀석이 어떤 녀석이죠? 절대 강자죠. 절대 강자. 서울대 지교는 추천서가 2명이 들어가는데 얘는 때려 죽어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 이 친구 제가 알기로는 내신 한 1.5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신 날려야죠.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니까. 그 두 개 붙으면 어디 보낼 겁니까? 전 여기 보낼 것 같은데 이 친구 여기 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후회할 텐데. 이해 가시죠? 그럼 이 친구 2명이 확실하게 내신을 좋은 친구니까 근데 이제 동안고 실적에서 참 재밌는 건 하나 이거죠. 의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2명이 어디도 붙었습니까? 여기도 붙었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디 붙었습니까? 여기 붙었죠. 한 명 떨어졌네요. 여기도 붙었네요. 여기도 붙었고요. 여기도 그 새끼고요. 이해 가시죠? 여기도 그 새끼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는 내신 1.5, 6, 7, 8 이 정도 되면 솔직히 교과 전형 학과 적당히 맞추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 그럼 몇 명쯤 나올까요? 동안고에서 정교. 5등 안에 들어가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럼 한 10등, 20등 하면 못하는 애는 아니죠. 반에서 1, 2등 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 간다는 건 불가능이죠. 그럼 300명 중에 30명 정도 보내면 제가 괜찮은 학교, 일반적인 학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미친 거죠, 거의. 근데 대부분 이 동네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 학원 저처럼 설명이 안 합니다, 그냥. 내신 열심히 하라는 얘기만 하죠, 맨날. 자, 근데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뭐죠? 수시죠, 거의 대부분이.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안고를 갔을 때 나쁜 점은 딱 하나입니다. 애들이 재수합니까, 안 합니까? 재수하자. 또 늦게 오신 분은 오해하실 텐데 재수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여긴 재수를 안 해요, 애들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크게. 재수하는 학교들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문고, 제가 유튜브에 있다 이 성문고 잘못 썼다 이거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의대를 4명이 붙었으면 이건 한 새끼 아니면 두 새끼가 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학부모님이 뒤에다가 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1명, 정시로 1명,
그 다음에 정시로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재수생인데 2개 붙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 3명인데 서울대는 직윤을 붙었을 거다 했다가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찾아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디 썼냐면 직윤 썼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시로 한 명 붙었고 2명은 재수생이래요. 이해 가시죠? 그럼 그 재수생들이 이 안에 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적에서도 그나마 좀 유리한 전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 쓰면은 붙을 가능성 좀 높거든요. 그리고 얘가 여기만 붙었겠습니까? 어디 붙습니까? 이렇게도 붙죠.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대 막 추천 전형도 있지만은 종합 전형도 있을 거 아닙니까? 2개 다 써도 되는 거 아시죠? 전형만 다르면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연대만 4개 쓴 녀석 봤거든요. 연대가 목표입니다. 선생님 전 4개 연대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써봐. 그럼 4개 다 떨어지죠. 붙을 거면 다 붙고요. 떨어질 거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원서 쓰는 거랑 붙는 거랑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00% 붙는 거 찾기 쉽습니다. 100% 떨어지는 거 찾기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세모죠. 세모 6개 들고 와서 붙냐 떨어지냐 물어보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높였으면 떨어지고 낮추면 이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6장 중에 5장 지르고 1장 낮추면 낮춘 거 하나는 반드시 뭐 하죠? 붙죠. 뭐 이렇게 갑니다. 대학 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도 얼추 근데 재수생 포함했다고 치면 제가 볼 때 한 10명 정도가 한 서성한 정도 갔을까? 넉넉 잡아서. 그 이것도 10%가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성고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학생이면. 그럼 여학생이면 저는 제 딸이면은 저는 배경고 보낼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으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여고 싫어합니다. 여고는 좀 남고도 별로 안 좋은데 여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럼 궁금하시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시는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괜찮냐고.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그거야. 솔직히 그게 그겁니다. 아주 큰 차이는 그리고 학교가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 제대로 지도하는 학교 있습니까? 신성고도 없습니다. 그런 거. 신성고라고 해서 뭐 특별히 잘해주는 거 없어요. 배금고라고 해서 세특 선생님이 열심히 써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세특은 제일 잘 써주는 학교 이 동네에서 신성고인 아십니까? 제일 잘 써줘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학생부만 보다 보니까 이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사실 수시원서, 정시원서도 제가 다 써주거든요. 재원생 같은 경우는. 그럼 어느 학교 잘 쓴 게 다 알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신성고가 잘 써주더라고요. 솔직히. 정시로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아예 성향을 모르는데 전 가급적이면 여고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명여고 맨날 폐강되잖아요. 한 번도 개강된 적이 없잖아요. 저의 양명여고 1등, 전교 1등, 양명고 전교 1등, 부흥고 전교 1등. 전교 1등 이 학원을 참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전교 1등들은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친구를 절대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안양여고 전교 1등. 선생님, 1등급이 2명인데요. 제가 1등급 받았는데 잘못 들어왔다가 저 대신 안 나면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버전. 너무 좋게 생각하라. 애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좀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